사실은 모든 사장님들이 꿈꾸고 있는 게 오토 매장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오토 매장이 꾸준하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직원 탓만 하면 그 매장이 죽어도 개선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놓으니까 그 매장이 관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그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냥 뭐 내가 이제 윗사람이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막 지시를 한다? 이러면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숨은 시크릿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대표님, 직원 관리할 때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직원 관리란 말이야. 근데 나도 그 직원 관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내가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연매출 한 200억 정도를 하는 세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데, 좀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직원의 한 80% 정도가 자폐아로 구성되어 있는 신기한 세차장이란 말이야. 근데 그 자폐아들을 데리고도 어떻게 연매출 200억 정도를 할 수 있는 세차장 사업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였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직원이 오더라도 이런 단순한 일이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의 역량인 것 같거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직원 관리라는 게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가 10길 물 쏘고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너무나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통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떠한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와 오든 간에 어쨌든 한 80%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대기업에서 알바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얼마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만드는 방법, 사진, 쓰레기 봉투를 끼우는 방법,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써놓는단 말이야.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오든 운영이 되는 거고, 그런 매장들이 오토 매장이 되는 거야. 사실은 모든 사장님들이 꿈꾸고 있는 게 오토 매장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오토 매장이 꾸준하게 잘 될 수가 없어. 그 방법에는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핵심이었다는 거지 사실은. 매뉴얼이 없으면 직원하고 좀 갈등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누구나 사람은 주관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누구는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사장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이제 주관이 들어간 게 더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걸 몰라주나 라고 하면서 갈등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매뉴얼을 정확하게, 쓰레기통 끼울 때는 이렇게 끼워야 되고, 이걸 볶을 때는 1분을 이렇게 어떻게 볶아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서로 분쟁의 요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직원도 자기도 막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하려고 했던 게 그냥 딱 이 매뉴얼로 돼 있으니까 그 룰만 지켜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 사장님한테도 칭찬받고, 그 직원도 만족도가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 애사심이 상승되는 거고, 애사심이 상승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매뉴얼이라는 게 업무 효율하고도 연관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예로,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한테 화장실 청소 좀 해 라고 하는 거랑, 화장실 청소를 하는 방법부터 어떠한 솔로 어디를 닦아야 된다든지, 변기는 어디까지 닦아야 된다든지, 어떤 세제는 어디에 위치했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딱 있다고 해봐. 그러면 당연히 청소 상태가 훨씬 더 깔끔해질 것이고, 얼마나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냥 당연히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 매뉴얼 말고도 뭔가 가이드 같은 게 더 더해지면 좋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고 하면은 잘된 예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예시, 그 가이드 사진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누가 와서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와서 보더라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 그것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자폐아 친구들을 데리고도 연매출 200억짜리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이드가 물론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사장님이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뭐가 나은지 경험에 의해서 이게 완성된 방법들일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완성된 방법을 이 직원이 어떻게 처음에 아냐고. 그거를 가이드로 주고 매뉴얼로 주고 체크리스트로 주고 하면 훨씬 더 그 직원들이 능숙하게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아주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나름 인사이트를 진짜 많이 얻은 책인데, 당신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이야기 라는 이 책이야. 토머스 디에리
MD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책 내용을 간략하게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세차장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회사가 신기한 거는 자폐아가 80%, 그 다음에 이제 중간관리자 같은 분들 한 20% 해서 아주 신기한 회사란 말이야. 근데 그런 회사도 연매출 200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면은 야,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쉬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나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이 책 내용 중에 가장 이제 도움이 됐던 내용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그걸 통해서 업무 동선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직원을 관리할 때, 직원을 뽑을 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었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이제 외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한번 빗대어서 내가 한번 예시를 몇 개를 들어줘 볼게.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그냥 뭐 글로 텍스트로 잠깐 적어 놓는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왜냐면 그게 회사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9할 이상은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물론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아, 이거를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썼구나. 초등학생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내가 그냥 보고 내가 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 수준으로만 써놨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처음 들어온 직원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나도 그거를 좀 보강을 하려고 해. 그리고 이런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돼 있어야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프랜차이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교육 사업이란 말이야. 이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이런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 그리고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써져 있어야 되고,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 개인 매장을 하는 것보다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좀 편리하게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실수가 안 나게 해야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일 거고, 그 프랜차이즈 점주님도 원활한 운영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거거나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막 이런 말들 있잖아. 아, 나는 직원복이 없어서라든지, 괜찮은 직원이 안 들어와요, 뭐 직원이 계속 그만둬요,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부분도 난 충분히 공감은 해. 공감은 하는데 과연 그럼 그 매장에 이런 체크리스트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를 디테일하게 만든 사장님들이 얼마나 있냐고. 하다못해 화장실 체크리스트라도 제대로 만든 사장님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직원 탓만 하면 그 매장이 죽어도 개선은 안 된다는 거야. 직영점 2개, 3개까지는 이런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역량으로 어떻게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은 돼. 근데 그 이상 확장을 할 거라고 하면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돼 있는 매장들이 오토 매장이 되는 거고,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뭐 그런 직영점들 가서 한번 일해보라고. 어떻게 돼 있는지. 매뉴얼이 뭐 주방마다 붙여져 있고 이 집기를 어디다 놔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놓으니까 그 매장이 관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그 일관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야.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대기업에서 하는 직영점들을 보면은 기본은 하잖아. 그게 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숨은 시크릿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말을 보시는 분들이 잘 또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씩 만드는 거야. 처음부터 지금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화장실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거야. 화장실부터 어떤 솔은 어디에 있고, 화장지는 어디에 있고, 뭐 락스는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부터 하나씩 만들면서 청소하는 순서, 변기는 안에를 어디를 닦아야 된다든지, 그러면서 변기부터 치고 나오게끔 해서 쫙 끝낼 수 있게끔 하나의 동선을 잡아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변기가 청소가 잘 된 사진, 안 된 사진, 이런 거, 그리고 휴지가 얼만큼 있었을 땐 갈아야 된다, 이때는 안 갈아도 된다, 이거는 몇 시간 있다 체크를 하러 온다, 그걸 실행한 사람과 그 선임자의 체크 표시, 이렇게 2명이 같이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장실부터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홀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의 매뉴얼, 홀에서 인사를 할 때 매뉴얼, 어떻게 먹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어떤 질문이 왔을 때의 매뉴얼, 나갈 때의 매뉴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써놓게 되면 근무하는 사람이 왔을 때 물론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걸 보면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친구가 그 매뉴얼대로 일주일만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이거 공부해서 와 라고 하면 그 직원이 이렇게 해서 쭉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다고. 그게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아예 다른 직원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리고 메뉴를 추천할 때도 저희는 이게 맛있습니다, 근데 뭐 세트 메뉴가 있는 매장이라고 하면 이게 맛있긴 한데 여기 세트 메뉴에도 이게 들어있고 이거를 시키시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저렴하실 수 있습니다,
된다 정도의 쿠션 멘트도 또 넣고, 이 세트 메뉴가 있는 매장은 또 객단가가 올라가는 마법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내가 사장의 입장으로서 그 매뉴얼을 잘만 짜놓으면서 이 직원이 사장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 직원은 항상 칭찬을 받겠지, 그리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니는 회사라든지 내가 근무하는 곳에 애사심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겠지. 그러면 일률도 향상되면서 사장 입장에서 뭔가 시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할 수 있겠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진짜 멘팅까지 그렇게 쉽게 좀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지. 이것까지도 내가 적어놔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내용도 적어놔야 된다는 거야. 더 좀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직원을 뽑을 때에도 직원 채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막 알바몬이라든지 뭐 잡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채용 공고가 너무 성의 없이 적어놓는 사장님들이 있거든. 근데 그 채용 공고라는 거는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누구보다도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줬을 때 지원율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지원한 근무자가 당연히 또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우리가 우리 적성에 맞는 친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또 적어 놓는 거지. 그러면 누가 면접을 보더라도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친구가 오래 근무할 확률도 높을 것이고, 우리 매뉴얼대로 잘 따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애사심이 높을 확률도 높겠지. 직원을 뽑을 때에도 내 회사에 맞는 인재상으로 지원 공고부터 만들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었을 때 점점 탄탄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했고, 우리 또 사장님들이 한 번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책에도 이제 써 있는 내용인데, 뭔가 이제 업무 지시를 하고 할 때 명확하게 그냥 이거 해라 뭐 이거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 정도의 순으로만 얘기를 해줘도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해. 근데 이런 것들을 빼먹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화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뭔가를 지시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에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그게 실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근무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기분이 나쁘지 않아. 왜냐면 뭘 얘기할 때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 내가 이제 윗사람이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막 지시를 한다? 이러면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인스타에서 DM으로 대표님 뭐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책 뭐 좋은 책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직원 관리와 매뉴얼과 이런 오토 매장을 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이니까, 뭐 사실 책값 비싸다면 비싸고 안 비싸다면 안 비싼데 만 얼마 정도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 매장에 하나씩 만들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내 매장에 어울리는 그걸 매뉴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매장은 엄청나게 단단한 매장,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 매장이야. 그 말은 뭐냐면 대기업과 똑같은 매장이라는 거야.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 안에, 이 책 안에 다 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소통도 하고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